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주를 쉬었기 때문에 한 개 더 1+1입니다. 2024년 무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일간한테는 갑진년이 어떠한 한 해가 될 것인가. 무일간한테는 갑이 편관입니다. 진은 비견입니다. 그래서 편관과 비견은 기일간과 똑같이 대상이 똑같습니다. 편관은 자식과 직장에, 남자한테는 자식과 직장에, 비견은 나, 동료, 이웃, 국민, 동포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 국민, 전 세계의 국민이 거의 비슷한 처지에 놓인다는 얘기죠. 이 여자한테 있어서도 나, 동료, 이웃입니다. 편관은 남편과 직장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일 것인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신, 무자한테는 화계와 관대와 쇠화계입니다. 화계가 두 개가 겹쳤네. 여기는 무인, 무술, 무호한테는 월살과 관대와 쇠화계, 이 네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진의 형태도 절반은 쓰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세게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쇠화계가 작용하는 가운데 한 30% 갑진과 비슷한, 갑진을 보세요. 동영상을. 갑진의 형상과 거의 비슷한 현상이 30% 나한테 쓰여집니다. 그리고 무신, 무자한테는 관대와 화계가 50~60% 정도 약간 나한테 확 쓰여집니다. 그리고 무인, 무술, 무호한테는 월살과 간대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퍼센트하고 얘의 퍼센트를 나눈 게 아니고요. 내 원래 일간한테서 얘가 30% 정도 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른 퍼센트입니다. 다른 퍼센트, 월살과 간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얘를 나눈 것이 아니고, 그럼 100%로 본다면 갑진이라는 운은 내 전체의 운에서 20%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중에 60%가 월살과 간대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원래 나의 그 운, 대운, 세운, 거기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대운, 세운,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년에는 60%가, 그러니까 50% 이상이 월살과 간대가, 여기한테는 관대와 화계가, 그렇게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자기 맘대로 12운성하고 12신살만 풀어놨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맞습니다. 당연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12운성하고 12신살에 대해서 풀어놨겠지. 그러면 왜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 12운성하고 12신살만 봐가지고 이걸 푼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윤곽에서 얘네들이 이만큼 작용하는데 다른 퍼센트들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전체를 고려했기 때문에 제 신년 운세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시죠? 제 거를 지금까지 봐왔던 북극성에 해당하는 우리 찐팬들, 그 사람들은 압니다. 저 여자가 말하는 것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었구나, 맞아왔구나. 근데 내년 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세상의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국가의 상황과 경제 상황과 그리고 정치, 이들의 작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12운성하고 12신살만 얘기하면 안 맞습니다.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는 것이죠. 오늘 공부해 볼게요. 조금 나보고 맞네 안 맞네 막 이런 그런 게 이제 몇 개 달려가지고 초딩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상을 다 못 알아듣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깝깝한 마음이 조금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일간한테는 무진,
무신, 무자한테는 화계이고요. 둘 다 공통된 상황은 관대입니다. 그렇다면 관대는 무엇인지 공부를 해볼게요. 관대는 완장을 찾다, 내가 장식을 좋아한다, 직책이 보장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빨리 나온 게 관대입니다. 관대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관대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관대하고 화계를 보세요. 이것까지 못 봐도 관대하고 화계를 꼭 보셔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월살과 관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관대는 둘 다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자, 반복성, 치장, 목에 기부스한 거, 체면 꺾이지 않는다, 공곤하다, 짧은 지식으로 고집 부린다, 다 털린다, 일찍 사회생활을 한다, 식은방을 떤다, 저돌적이다, 오뚜기라고 한다,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독단적입니다. 복수를 합니다.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 상황은 지켜. 끝내. 내가 집을 샀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 근데 속 알맹이는 비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끝내 내가 지켜야 되겠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지키고 있어.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이야.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털린단 말이에요. 다 털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화계잖아요. 화계하고 관대, 월살하고 관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일간하고 다르죠. 무일간은 기일간하고 똑같이 토지만, 토의 일간이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관대와 화계이고 관대와 월살이라는 얘기는 지키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지킬 수는 있으되 굉장히 복귀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놓아야 되는 상황. 왜 그런지 알아볼게요. 자, 이 관대는 이론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에 일찍 나와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모양은 완장을 찼어도 경험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쇠에 놓인 사람들, 제왕에 놓인 사람들이 발 하나만 걸어도 홀딱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치만 내가 자존심은 내려놓을 수 없고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알맹이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아서 갚았어. 계속 갚았는데 지금 부자는 누가 됐어? 내가 부자 되려고 샀는데 부자는 누가 됐죠? 이자 받은 놈. 그죠? 그래서 털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키지 못한다. 자, 무진, 무신, 무자는요, 화계가 왔어요. 절처봉생지라고 합니다. 화계는요. 자, 절처봉생지는 뭐냐면, 이렇게 시작으로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씨앗이 딱 올라왔어. 떡잎이 올라온 그 시점을 절처봉생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화계가 놓이면 내가 어떠한 일을 다 마무리해야 돼. 다 끝나. 도저히 연명할 수가 없어. 그지만 시작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 다른 거. 그래서 완전한 후면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화계라는 것은 일상의 내가 아니라 일상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했던 것을 못하고 내가 만약에 무슨 직장을 다녔었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잘렸다고 쳐보세요. 회사가 망했든 계약 기간이 만료됐든 무엇이 됐든 그러면 내가 장려금을 받으면서 내가 다음 직장을 구해보고 다른 거를 해야죠. 시작해야죠. 그러한 시점으로 놓인다는 거. 아프던 아니면 내가 우리 시작과 끝이니까 이혼도 해당이 됩니다. 이혼을 했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제 같이 살던 곳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온 시점에서 그러면 생활 터전 자체가 바뀌었죠. 그럼 시작이죠. 거기서부터는요.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내가 그쪽에서 살았을 때는 마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했던 그 일들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려금 받으면서 내가 뭔가를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바람에 산재 월급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러한 상태,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접어 들어가는 그 국면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요. 생각을 했어도 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어. 근데 그 다음날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아 그건 안 되는 거구나. 왜? 화계이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인간의 겨울이기 때문에 씨앗을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이게 씨앗이 그 차가운 땅에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겨울잠을 자는 그 동안에는 뭐를 하죠? 꿈을 꾼단 말이죠. 계속 새로운 꿈을 계속 꾸어야 되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서 끝나고 만리장성을 하루 저녁에도 12번을 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고 다음에 다시 또 집도 져보고 집도 지어보고 이걸 다시 창문을 어디다 낼 것이며 2층인데 창문은 어디다 낼 것이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계속 해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이미 지어놓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미 지어놓잖아요. 그러면요. 건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활이 불편하게 되면 다시 지어야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단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자 내가 왕따 당하는 상황 화계를 공부해 보시면 자 겨울에 해당되는 시기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침잠한다. 내가 왕따를 당해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 없이 겨울은 지나가면 됩니다. 자, 득도한 사람이다. 득도한 사람도 왕따의 상황에 놓입니다. 거기서는 다음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한 책을 쓴다던가 가르쳐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 돈을 벌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만의 노하우를 본인만 가졌다. 안 내놓는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역사와 내가 배운 지식과 이것은 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기 때문에 신께서 어린 신들을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으로 죄를 쌓았다. 또는 뭔가 만드는 것으로 죄를 쌓았다. 음식을 만들었다. 뭐를 했다. 그냥 옥상 방수를 나만의 비법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그냥 실험을 다 해봐가지고 어떤 놈이 제일로 좋은가 단단하게 잘 되는가 이 실험을 다 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은 이론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때 풀어놔야 됩니다. 책을 쓰든지 뭘 하든지 다음 인류에게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죠. 자식 세대가 아닙니다. 자식한테 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애는 어려요. 나랑 20, 30년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마육계 화계 구간에 들어가면 내가 내 이모 세대, 그러니까 우리 자식으로 말하면 이모 세대죠. 내 동생 10년 어린 애들 조카 세대에 가들한테 주어야 돼요. 그래야 가들이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전수를 해줍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또 전수해줍니다. 그래서 두 대를 걸쳐야만 내 자식이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내가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두 세대를 키워내야만 내 자식한테 내가 정말로 주고 싶은 사람은 내 자식이죠. 근데 내 자식한테는 절대로 못 줘요. 걔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두 세대를 가르쳐놔야만 그 두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인 내 자식 세대한테 그놈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을 써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화계, 역마역계 화계에서 득도한 사람들은 이걸 다 써가지고 다음 세대
후진을 양성해야만 된다는 사실. 그것은 신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리가 아니라 신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리도 맞죠. 인간도 작은 신이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조그맣고 앞에만 볼 줄 알고 작다면, 신께서는 커다란 큰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돈 번 노하우를 내가 내놓고 싶지가 않아요. 절대로 내 자식한테만 주고 싶거든요. 근데 내 자식한테는 바로 못 간다는 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그거를 전수해 주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수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역마육계 화계를 통과하는 구간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득도하기 전에는 정말 당한이라고 대가리가 깨지고요. 죽을 만큼 힘들고요. 득도한 다음에는 여기서 내가 모든 경험을 다 써가지고 책을 쓰든 이 동영상을 찍건 무엇을 하건 내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 우리 자식의 세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무인, 무술, 무오는 월살이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월살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드라이. 모든 것을 말리는 살이 월살입니다. 가슴 중앙에요. 애달픔이 안 나갑니다. 예, 걱정이 없어도요.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돈도 있고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이 없어. 근데도 애가 닳습니다. 무언가에 꽂혀서. 그래가지고 늘 걱정이 돼. 왜? 자, 남편과 직장이죠. 자식과 직장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불안해. 사회가 불안해. 내 자식이 온전하지 않을 것만 같아. 자꾸 제가 물가에 빠질 것만 같은 그 걱정. 내 남편이 잘릴 것만 같은 걱정. 이 사회가 이렇다는데, 망했다는데, 이 세상이 빚이 이렇게 많다는데 어떻게 맥없이, 그러니까 직장 잘 다녀, 월급도 잘 나와, 둘 다 맞벌이 부부라고 쳐보세요. 둘 다 월급도 다 나와. 근데도 다른 걱정. 세상이 우리 국가가 막 그냥 부채가 너무 많아갖고 흔들릴 것 같다, 막 이런 걱정. 그리고 둘 다 월급을 받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예금을 해놨는데, 아니 은행이 망할까봐 걱정해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다른 걱정이 놓인다는 점입니다. 그래갖고 집안 식구가 상하고 질병과 재앙이 발생하고 좌절이 되고 계약이 파기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질병, 물이 마르는 증상, 드라이죠. 모든 것을 말려버린다고 했으니까 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모든 질병이 발생합니다. 눈에서 물이 없으면 결막염, 비염, 구내염, 그리고 또 그 디스크에서 물기가 날아가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죠. 그리고 방광에서 물이 잘못 나온다, 방광염 걸립니다. 똥꼬에서도 물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변비와 치질이 생겨버립니다. 조금 애들이 조금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악질병, 병원 가야만 수술하든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그런 질병. 그러니까 월살은 뭐라고 했죠? 제가 제야에 숨어있는 그 실력자 의사 선생님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는 살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빨리빨리 가셔가지고 영양제도 3번 딱 맞으시고 미리미리 하시고, 허리가 상했다, 무조건 병원 가고 물리치료 받으십시오.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이거 놔두면은 이거 고질병 됩니다. 다 튀어나와가지고 얘가 요즘에는 수술을 안 하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물리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또 보존하는 그러한 치료법을 써야 되고요. 자, 치질이 튀어나왔다. 뜨거운 물에다가 궁둥이를 담궈가지고 10분씩 하루에 2-3번씩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갖고 그 치핵이 튀어나온 것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자꾸 밀어 넣으면서 따뜻한 물에다가
똥꼬녕을 딱 담그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프다고 조금 있으면 낫겠지 이러고 참으면 안 돼요. 병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자, 이때는 기도하고 수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애달픔이 왔을 때, 왜 애달픔을 주냐? 왜 신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냐? 애달픔이 있어야만 사랑과 시간과 돈과 이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달픔을 줘버립니다. 가슴 중앙이 움직이지를 않으면은 크들 안 해요. 애기예요. 근데 어른은 왜 어른이죠? 애달픔이 있어서. 이만한 돌덩어리가 내 가슴 중앙에 딱 누르고 있어. 돈에 대한 걱정. 사랑과 내 자식과 내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딱 누르고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신을 알게끔 해야만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실력이 성장하고 큰단 말이죠. 그릇이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달픔을 맥없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내가 오랫동안 가슴 중앙에 매여 있는 거.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딱 눈치채시고 1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5일간 오늘 공부해 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